자, 이제 논문급의 긴 글이 나옵니다. 프로게이머 임요한님과 동명이인. 내게 김호준은 5단 변신 트랜스포머다. 나에게 5번의 변화가 있었다. 김호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1. 김호준의 첫인상. 재기발랄한 또라이. 숫자가 조금 일부러 꺾은 괄호를 쳤는데 로봇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좀 거시기 하고, 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꺾은 괄호, 이거 하자. 이거 1. 김호준의 첫인상. 재기발랄한 또라이. 개성 있는 놈인데? 신박한데?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웃기는 신박한 자식일세? 정치인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삼각입니까 사각입니까 묻다니, 이놈 신박한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가 오래된 분들, 인터넷 짬밥 김호준 안지 오래된 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99년부터 딴지일보를 재미있게 읽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미지는 당대 최고의 용자, 용기와 저항의 아이콘, 겁대가리 상실한 용감한 영웅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정현주 사장이 해임되고 지금 TBS 사장으로 있는 이강택 PD, KBS에 엄청나게 KBS 내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잘 풀렸지. TBS 교통방송 사장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정말 용감하게 낙곰수는 싸우더라. 이것 때문에 까방권이 획득됐죠. 그러나 시중에는 바로 그런 극단적 영웅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시중에는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가장 탄압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미네르바는 정말 당최 걸릴 건덕지가 없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결국 깜빵에 갔다 나왔는데, 얘네들은 걱정과 우려를 감안할 때는 그렇게 방어력이 좋단 말이야.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참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너무 용감해 보였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찾기 바꾸기 해야 됩니다. 낙곰수를 그냥 낙곰수라고 쓰면 안 돼. 모두 변경. 모두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어. 꺾은 가로를 2번 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꺾은 가로 2개 낙곰수, 꺾은 가로 2개. 이거를 꺾은 가로 하나로 바꿔. 하나가 에러 났었잖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곰수 4인방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영웅이니까, 우리의 희망이니까. 그래서 낙곰수 덕분에 박주민이 뜨는 것도 좋았고 참 좋았다. 그 문재인 정부 탄생도 생기고 해서 참 기쁘고 광화문 나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뿌듯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느냐? 노회찬 의원 때부터. 이분은 노회찬 때부터 이상하더라. 너무 차갑더라. 그리고 정봉주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이분의 독특한, 저는 뭐 정봉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정봉주에게 김어준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똑같죠. 뭐 헷갈리지.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열린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억눌러서 노회찬 의원과 열린민주당 몰빵론에서 이상하다. 뉴스공장도 꺾은가로, 전부 꺾은가로, 찾기 바꾸기. 모두 변경 5개. 꺾은 가로가 2번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역시 2개가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몰빵 때부터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를 끊었다. 그럼 현재 김어준을 나는 어떻게 보냐? 간이 배 밖에 나온 기만적 권력 브로커다. 아, 딱 감명하네. 임요한님에게는 김어준이 현재 간이 배 밖에 나온 기만적 권력 브로커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는데 양정철 블랙하우스부터 이상하고, 뭐 먹고 사는지가 양정철이가 아주 이상하고, 그는 뭘로 먹고 살까? 참 궁금하다. 이거 단락 스타일에 문제 있네. 문자 스타일. 10.3포인트, 10.5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같구나. 되어 있네. 10.3포인트. 그러다가 제이노 TV를 몰빵 블랙하우스, 하여간 김어준이 너무 이상해서 제이노 TV를 알게 되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제이노 TV를 알게 됐다. 제이노 TV가 문제야. 얘만 없었어도. 근데 처음에 재수 없었다. 버럭버럭하고 목소리 톤도 높아서 오래 듣기 힘들었다. 그리고 특이하게 총선 기간엔 정치 이슈를 덜 다뤘다. 이상하게 경제 이야기, 재정 정책 이야기만 해서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봤네. 근데 공지영이 창피하다 이런 거는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엄청난 전달력의 보유자였다. 근데 딴 얘기는 됐고, 제이노 TV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주제에 충실하게 쿠데타라고 즉시 규정하더라. 당일날. 이게 대단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에 잘라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독려한 사람은 최인호가 유일했다. 이때부터 나에게 최인호는 쌤이 되었다. 설득된다. 막 설득되려고 그래. 재수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쌤이 됐다. 설득돼. 그 서초동 집회에 근데 윤석열 사퇴를 못하게 해. 집회 진행하는 방송을 신뢰했건만 윤석열 사퇴를, 구호를 대놓고 억압해서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책이 참 신뢰가 가요. 나는 앞서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후 시사타파 TV가 주최한 집회에도 참석한 바가 있다.
이렇게 놓고 2019년 2월 2일 서초동 법원 앞 하여간 이 피켓 탄압이 있었지만 그래도 에휴, 이런 거대한 집회를 주최한 게 어디냐 그러면서 예민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공수처가 답이다 그래가지고 다 주상적으로 하고 검찰개혁 같은 주상적 구호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이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서초동 회고는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지요?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서초동 회군이 결국 윤석열 지키던 결과 통한의 회군이었다. 게다가 서초동 집회 계속한 사람들은 똥파리라고 철저히 폄훼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서초동 잔류파가 옳았다고 판단했을 텐데 이 주최 측의 전력이 주최 측의 전력이 너무 화려한 거야. 이 새끼들 때문에 나 진짜 평소에 품행이 조금만 방정했으면 인권과 보편적인 가치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평소에 윤석열 같은 짓을 평소에 안 했었다면 아휴 정말 이놈들이 윤석열 같은 놈들이었잖아요. 애먼 사람 때려잡는 거. 그래서 명언 터집니다. 옳고 그른 것이 좋고 싫은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대사건이다. 대사건은 좀 그렇고 사건이다. 그래서 2019년 10월 12일 서초동 마지막 집회 최후 통첩 같은 소리 하는 이틀 뒤인 10월 14일에 조국 장관님이 사퇴하였고 19일에 여의도에서 첫 집회가 열렸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23일에 우리가 어떻게 병신같이 능멸당했는가. 지랄은 가열차게 지속되는데 반대편 트랙에서 계속 젖터지고 있는 일이 그때의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간 그때 그렇게 진행된 거죠. 뭐 졸라게 패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었다는 거.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지랄 했는데 가드 위에 때리는 펀치 같았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월 달의 일. 10월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능멸당했는가. 졸라게 최후 통첩도 하고 졸라게 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당할 거 다 당하는 달이 바로 그 10월이었던 거죠. 지금 타임 체크를 해보니 진심으로 더 열받는다. 그 10월이 통한의 10월이고 정말 바보가 된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연말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공수처 막는 특별한 행동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국 때리는 것만 목숨을 걸고 하고 있고 공수처 막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한 적이 없어. 검수완박도 마찬가지. 사실 검수완박은 그나마 좀 저항을 하는데 공수처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검수완박에 저항하는 거랑. 맞습니까? 검수완박에도 좀의 저항을 하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때려잡는 것만 했습니다. 이 쌍놈 새끼들이. 그리고 윤석열로 초점을 맞춰보면 윤석열은 검수완박에도 저항 안 했죠. 저항하는 척 한번 하루 이틀 말하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윤석열은 검수완박에 저항했습니까? 검수완박 핑계대고 톡겼죠. 하여간 그래서 총선이 지나갔는데 검사들은 까딱없다. 추미애 장관 사퇴하고 정경심 교수 법정 구속되고 그러다가 반전의 시작이 발생했죠. 김용민의 낙검수 탈퇴선언, 주진우 저격. 최쌤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될 것 같다고 미리 제가 털보의 과거 발언들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이틀 후에 딱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됐죠. 자, 왜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가에 대해서 임요한 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최순실이 막후에서 대통령만을 접촉해서 실력을 행사하며 국정에 영향을 미친 그림자 파워였다면 최순실, 김어준은 자 이거는 붉은 글씨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대비시켜야죠. 김어준은 매일 드러나되 매일 스스로를 드러내되 대통령이 아닌 주변의 키맨을 통해서 국정, 특히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unhidden, 노골적이란 얘기죠. 파워 브로커. 모습을 감추지 않은 채 대놓고 대중을 놀리면서 권력 브로커 짓을 한 것. 히든이 아니고 unhidden 파워 브로커. 최순실은 히든 파워 컨트롤러. 말 됩니까? 최순실은 hidden 파워 컨트롤러. 김어준은 unhidden 대놓고 파워 브로커. 이렇게 된 거죠. 기가 찰 노릇이다. 기존의 미디어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명 지식인들도 김어준의 한마디를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꺾이는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 글도 태산같이 많은 신호의 티끌일 것이다. 이야, 이 표현 죽인다. 임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권력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꼼수와 실력이 들통나고 있다. 으아, 명문이다 이거. 이야. 임기도 없고 책임도 없는. 저는 본문에 어떻게 썼습니까? 입을 열어 세상을 움직이되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괴한 특권 이렇게 표현했고요. 면책 특권. 물건은 영민아 전화 좀 받아라. 정봉주 얘기가 또 나오고요. 이제 음모론, 임요한님의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양정철의 항복선언 그 이상을 한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는 정봉주를 보니 이랬던 것으로 보였다. 보였다고. 자기 억울함 푸는 거 외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네 명의 변화에 대해서. 이것도 죽여. 받은 이라는 말이 타격받은, 지적받은, 불신임 받은, 금이 간. 이걸 표현을 좀 바꿀까? 예비후보 우상호 띄우기까지 연이어 실패하며 영향력에 금이 간. 그래서 김용민 PD, 주진우 기자는 진정성에 타격받고 검사를 민영화하자며 검찰 해체를 주장해서 치력을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낙검수 4명의 멤버들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가장 타격받은 사람 임요한 님의 글에서 의문의 일패 당한 사람은 김용민 PD네. 독자들은 잘 모르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검사를 민영화하자며 검찰 해체를 주장해서 지력을 지적받은 김용민 PD. 자신이 창당한 정당에서 경선 대표로 당원들에게 불신임 받은 정봉주 의원. 의원을 해주자. 정봉주 띄우기 실패, 우상호 띄우기 실패. 지금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재떨이 엎으신 분. 누구죠? 재떨이 엎은 사람? 라즈베리. 라즈베리. 빨리 치워요. 그 방이 엉망이 됐겠네. 빨리 치워. 진정성을 의심받은 사운드 오브 무직님 아주 좋아요. 타격은 의심받은, 지적받은, 불신임받은, 타격받은. 좋다. 이러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이것 좀 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 의심받은, 지적받은, 지력을 지적받은. 무슨 방송이 이렇게 재미있냐. 그 다음 불신임받은, 불신받은, 불신임받은. 오케이. 그 다음 타격받은. 라임 쩔고요. 관형절 4개의 라임 쩔고요. 한 시대를 풍미한 낙검수 4인방의 모약이 시시각각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문장 좋고. 어목했던 시절 억압에 도발하며 등장했던 나의 영웅들이 그렇게 색바랜 모습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그 원인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웅들의 옷이 홀라당 벗겨질 것이다.
한편으로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련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 문장 좋다. 자, 그래서 5로 갑니다. 이제 갑자기 문체를 확 바꿔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임요한님이에요. 김어준은 B급 문화의 아이콘으로 돌아온 옛 정치 탕화가 되길 바란다. 현재 김어준 덕택에 먹고 사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더욱 필사적으로 김어준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알 수 없다.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라는 책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현재 진행되는 김어준 영향력 상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김어준한테 기대면 골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얘기, 4인방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김어준에 기대서 파란장미 시민행동을 탄압했던 자들의 정체를 지적합니다. 알파치노 명대사, 우리 쪽 사람들은 다 사업가입니다. 그들의 충성도 다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죠. Their loyalty lies in business.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김총수에게 충성하지 않아 그들의 비즈니스에 충성할 뿐이지. 죽인다. 자, 이제는 생각난다. 이 다 글자가 하나 딱 삐져나오는 게 보기 싫으니까 제가 그냥 원고지에 그냥 워드 프로세서에 책을 안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편집했을 때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 책을 쓰는 이유가 요거예요. 비기 싫어. 한 글자 톡 튀어나온 거. 그래서 짜잔. 깔끔해지죠. 전체 레이아웃이. 아이 좋아. 저는 이런 놈입니다. 미술을 하면서 책을 쓰죠. 자, 이제 김어준 씨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 김어준 씨에게 드리는 말씀. 논문 같아. 김어준 씨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정신 차리고 옛날 자리로 돌아와라. 사과하고 빠뜨리다죠. 빠뜨리고는 까먹고 이거 아니야? 빠뜨리고. 한때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사과하세요. 킹메이커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한 다음에요. 돌아오되 무릎 꿇고 사죄한 다음에 돌아와야 된다. 글 좋아. 275쪽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요한님, 열 몇 페이지의 글인데 무슨 대하 소설을 읽는 것 같아. 쫙, 그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연상이 되면서 또 깨알 같은 타임라인 배치, 최근 사건들의 깨알 같은 타임라인 배치. 이거를 또 풍성하게 하면은 책 한 권 나오는 거죠, 뭐, 사실.
더 풍성하게 쫙 풀어내면 책 한 권 나오는 거죠. 재밌죠? 임요한님 글이 참 진솔하게,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너무 재밌어. 아, 좋아, 좋아. 각각의 글마다 개성이 있어요. 느낌이 큰 대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킹메이커의 말로는 비참하다. 자, 여기서 깔때기, 최인호를 위한 깔때기를 만들어 주신 임요한님께 감사드립니다.